초반에는 이게 뭔가 홍보용인가? 예,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아는 나만은 깡통 차고 다니고 그지들이 엄청 예, 길거리에 널려져 있고 이렇게 배웠는데 드라마에서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철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공장에 왔는데요, 공장 내부는 좀 이따가 좀 돌아보면서 이야기하고요. 일단 제 옆에 평양에서 오신 분을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 직접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2008년 6월에 탈북해서 4개월 만에 아주 파란만장한 중국 해금을 거쳐서 2008년 10월에 한국에 입국한 박진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셨다고요? 네. 우리나라에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했다고 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되거든요. 거긴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지만. 맞아요. 네. 그래서 진짜인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왜냐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솔직한 걸 좋아하지, 네네. 그렇게 뭐 거짓말 치는 걸 썩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좋습니다. 뭐든. 종합대학을 어느 학과가 있을? 예, 저는 네. 경제학부, 재정금융학과를 졸업했고요. 예, 경제학부에는 학과가 6개 과가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제일 노른자이라고 하는 재정금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몇 년도에 졸업하셨나요? 제가 2005년도에 졸업했습니다. 2000년도 입학해서 5년 동안 대학을 다녔고요. 2000년도부터 2005년도면 제가 군복무 할 때구나. 제가 군복무를 1년 했을 때 종합대학을 졸업하셨네요. 아, 그래요? 네. 종합대학, 김일성 종합대학 가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쵸. 예, 뭐 북한에서 뭐 최고의 엘리트 대학이기 때문에. 예, 뭐 아버지 힘이 많이 작용한 것 같고요. 또 제가 공부도 열심히 잘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저는 고등학교를 평양 외국어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어 학원이요? 네네, 외국어 학원이요. 그래서 중앙 외국어 학원이고 이제 외국어 대학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시험을 종합대학 외문학부로 봤고요. 네, 왜냐면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외국어만 전공했기 때문에 일반 과목들이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요? 예. 어쨌든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온 집이 뭐 이렇게 뭐 아버님 덕분에 또 종합대학까지 하고 본인도 공부를 잘하고 외국어 학원에 김일성 종합대학에 다녔는데 어떻게 탈북하게 됐는지 그 과정은 차근차근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네. 네, 그러면 종합대학을 다니게 된 게 이제 아버님 덕분이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아버님께서는 뭘 하셨나요? 저희 아버지는 당원들교육대 연공대대 대대장을 하셨고요. 여기로 말하면 이제 북한에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사족 같은 것을 사족비를 건설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북한에는 그 직업이 하나밖에 없고요. 뭐 중앙당 소속의 직속 산하 부대였습니다. 대표적인 뭐 건축물이 어떤 거 있을까요? 뭐 북한의 주체사상탑, 뭐 천리마 동상,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과 관련된 동상 전체, 그 다음에 뭐 영생탑, 그 얼마 전에 폭파한 적통의 3대 훈장탑도 저희 아버지가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네요.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만년대기 창조물들을 건설하는 그게 이제 총 대장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아요. 와. 근데 또 그러니까 북한에 그 직업이 하나밖에 없고요.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연공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공중에서 무거운 물체를 들어서 자기 자리에다 맞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화강석이라든가 이런 사적비들이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걸 딱 들어서 자기 자리에 맞추고 이런 기술적인 직업입니다. 야,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북한에서는 아버님에 대한 영화도 만들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아버지에 대한 영화도 있고 기록 영화도 있고요. 또 아버지가 이중영웅의 공학 박사라서 사실 뭐 행사 같은 때 양복을 입었을 때 여기 메달이 너무 많아서 옷 밑에까지 주렁주렁 그 정도로요. 지금 너무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져요. 이중영웅, 북한에서는 뭐 이중영웅이란 특별한 건 없고요. 일중 하나 받으면 영웅이고요. 2개 받으면 이중영웅이거든요. 네, 근데 이중영웅은 쉽지 않거든요. 김일성이도 죽은 다음에 사중영웅이 됐고, 그쵸. 김정일이도 죽은 다음에 사중영웅이 됐거든요. 네. 삼중영웅이었다가 죽으면서 이제 영웅칭을 하나씩 더 줘가지고 사중영웅이 됐는데, 지금 현재 김정은이 영웅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야, 그 정도로 이제 높은 레벨에서 살았는데, 아버님께서 이제 영화에서도 나오시고 막 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건 뭐 가족관계를 말씀드리시는지 모르는데 뭐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 그 다음에 저 오빠
예, 저 이렇게 4명이고요. 아직 고향에 저희 오빠가 계십니다.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아빠가 2006년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때 돌아가셨을 때 김정일이가 화환도 보내줬고요. 국가 장례도 치러줬고, 예, 엄마가 먼저 돌아가셨는데 엄마랑 같이 이제 아빠를 합작해서 여기로 말하면 현충원, 북한의 애국열사릉에 안치를 했습니다. 네. 야, 애국열사릉에 안치된다는 것 자체는 이제 북한에서 뭐 완전 뭐 로열 패밀리인데 완전 상류층이거든요. 그 진짜 1000만 명 중에 1000만 명이면 내가 좀 과했네요. 1000명 중에 1명도 안 되겠다. 한 5만 명 중에 1명 정도 가는 그렇죠. 그런 곳에 이제 안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버님 덕분에 어쨌든 본인도 공부를 좀 했겠지만 외국어 학원도 가고 종합대학도 가고 아버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는데 그렇게 사시던 과정에 근데 제가 왜 지금 현재 저의 옆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가장 궁금하거든요, 지금. 저는 사실 탈북할 동기도 없었고요. 예, 탈북할 만한 그런 무슨 곤란한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 오게 된 케이스는 아닌데 어쨌든 이제 중국에 대학을 졸업하고 중국에서 무역 사업을 했습니다. 무역을 하면서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제 만나자고 해가지고 중국에 나갔다가 거기서 납치돼서 예, 수개월간 집에 돌려보내주지 않아서 결국은 그 알리바이를 메꿀 수 있는 자신도 없고 예, 그래서 우연하게 오게 된 경우입니다. 예. 이 내용은 제가 이만갑에서 들어가지고요. 예, 혹시 그 방송이 아마 이 영상이 나가기 전에 아마 방송될 수 있으니까 이만갑을 보신 분들은 아마 내용을 이해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카메라에서 너무나도 긴 시간의 이야기를 다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 포인트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널리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아버님께서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무역을 하다가 중국에서 우연치 않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납치를 돼서 어쩔 수 없이 북한에서 이제 행방불명 됐다고 했으니까. 그쵸, 예. 그래서 사실은 여기 와서 제가 정착하는데 가장 힘들었던 게 가족과 떠날 거라는, 헤어질 거라는 그런 이제 각오도 없었고, 예, 또 잘 살다가 왔으니까 밑바닥에서부터 고생을 하니까 이런 것 같아요. 나 왜 이런 걸 겪어야 되지?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좌절감 때문에 그 마음을 바닥까지 내려놓는 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로 시간도 많이 썼고요. 자, 그럼 또 다시 이 평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평양으로 돌아오면은, 자, 김일성 종합대학을 다녔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김일성 종합대학, 평양에 있는 김일성 종합대학 다니면서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네네.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었나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좀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외국어 고등학교를 다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서 친구들 그때는 CD보다는 외장 하드에다가 드라마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서로 교환해서 보곤 했어요. 근데 아주 뭐 공식적으로 본 건 아니고요. 뭐 친한 사람들끼리 몰래 했는데 어느 날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끝나면 이렇게 휴식 시간에 밖에 나가서 운동 체조 같은 걸 하거든요. 예, 그동안에 선생님들이 불시에 들어와서 학생들 가방을 뒤졌어요. 마침 저는 관련된 드라마라든가 이런 뭐 건덕지 잡힐 게 없었는데 제 친한 친구가 외장 하드를 가방에다 넣고 있다가 그게 잡힌 거예요. 근데 몰랐죠. 그때 딱 들어와 보니까 뭐 가방 다 뭐 어수선하고 근데 얘가 얼굴이 아주 새까매진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예, 여하튼 그런 계기도 있었고 그럴 정도로 남한 드라마라든가 남한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15살 때부터 접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 때는 드라마도 진짜 많이 봤고요. 그래요? 아니 뭐 북한에서 김정일이에게 충성분자 집안인데도 그렇게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나 보네요. 아버님도 보셨어요? 솔직히? 아니요. 근데 진짜 우리 아버지는 너무 빨간 사람이었고요, 머리가. 예,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걸 본다면 우리는 처벌보다 아버지가 더 무서웠어요. 워낙 아버지가 무서운 분이라서. 그래서 뭐 집에서 보더라도 한 2시간에 한 번씩 전화하면서 아빠 언제 오냐고 이런 퇴근 시간을 체크를 하고 아빠가 또 뭐 진짜 드라마 같은 일도 있었어요. 아빠가 오는데 아빠가 문 당당당당 두드리는데 그 검열어 오는 사람보다 아버지가 더 무서워요. 그래서 그 기기를 통째로 뽑아가지고 언제 끄고 자시고 할 시간이 없고 이불창에다 집어넣고 그랬던 경우 저희 아버지가 검열범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아니 근데 저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드라마를 그렇게 아버님은 안 보셨잖아요. 네. 근데 딸들은 또 자식들은 봤잖아요. 네. 그래서 김정일이가 그랬나 보네요. 아버지가 혁명가라고 그래서 아들도 자식들도 혁명가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나 보네요. 근데 아버지는 옛날부터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고 우리는 새 세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호기심이라든가 또 북한보다 훨씬 드라마도 재미있고 실감 있고. 그렇죠. 예, 뭐 북한 영화 보면 어떻습니까? 뭐 스킨십이라든가 안에 재미있는 건 다 없잖아요. 무조건 혁명 사상. 예, 근데 남한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버님 나오는 영화는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아빠 나오는 영화는 북한의 건설절 5월 21일 날인데요. 그날 되면 꼭 그 영화를 틀었어요. 예, 그 영화가 1년에 한 번씩 나왔고 또 이제 그 영화에서 보면 엄마가 없는 걸로 나와요. 예, 저희 엄마가 그 영화 볼 때마다 끄라고 기분 나쁘다고. 예, 너희 아빠는 일부러 저렇게 연출을 했다고. 그러니까 북한도 영화 촬영을 하는 데서 자극적으로 하려고 하네요. 네. 그쵸. 뭔가 스토리를 만들고 싶었겠죠. 그렇죠. 그러면 제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은 북한에서 그 누구보다 당의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한국 영화를 보면서,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그래도 대한민국에 대한 동경심이 좀 생기던가요? 아, 초반에는, 이게 뭔가 홍보용인가? 예,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아는 남한은 깡통 차고 다니고 그지들이 엄청 예, 길거리에 널려져 있고 이렇게 배웠는데 드라마에서는 또 처음에 본 드라마가 귀공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을 이렇게 합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난한데 그렇게 깡통 차고 다니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홍보용인가? 근데 또 그 다음에 경찰 특공대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드라마를 가을동화도 보고 하면서 그 멜로도 너무 재밌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남한과는 다른 세상이구나. 예, 잘 사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됐습니다. 그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처음에는 좀 안 좋은 이미지를 받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동경심으로 또 바뀌는 것 같은데 탈북을 하셨잖아요.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니까 탈북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쵸. 그 이제 걸려가지고. 그러면 그 중국에서 이제 잡혀 있다가 어떻게 나와가지고 그러면 한국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간 사람이 뭔가 저를 인신매매를 팔아버리려거나 이런 목적은 아니었고요. 예, 그 사람이 수년 전부터 저를 혼자서 이제 짝사랑하다가 뭐 제가 이제 여기서 북한에서 약혼도 하고 뭐 이러니까 가만 내비두면 결혼하겠다 싶어서 유인을 해서 나왔다가 못 돌아간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저를 뭐 협박하거나 무섭게 하거나 아니면 뭐 때리거나 이런 일은 없었고요. 나갈 수 있게 풀어는 놔줬는데 데려다 주질 않았던 겁니다. 근데 나오는 계기가 몰래 나왔고 그러면 몰래 들어가야지. 거기서 잡혀서 들어가면 너는 중국에 어떻게 가서 잡혔냐? 그럼 어떻게 해명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데려다 준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안 오고 본인은 나타나지 않고 전화통화만 되고 도망가려고 역전 같은데 여러 번 나가보면 경찰이 쫙 깔려 있어요. 근데 제가 2008년 6월에 탈북을 했거든요. 8월 달에 중국에서 88 올림픽을 했어요. 그 중국은 북한하고 똑같아요. 문 막 두드리고 경찰들이 뭐 가택 영수 그 있잖아요. 서류 같은 것도 없어요. 수색 영장 없이 그냥 막 들어오나 보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든 잡히지 말고 조용히 돌아야 되겠다. 이거였기 때문에 나갔다가 경찰한테 잡힐까봐 들어오고 뭐 그런 거를 여러 번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시간이 한 달이라는 시간이 딱 지나니까 이게 답이 오더라고요. 나 못 가는구나. 나 한 달 동안 어디 가 있었다고 하지? 예, 북한 평양에서 그렇죠. 정말 고위급에 있는데 이거를 뭐라고 한 달 동안 그 알리바이를 메꿀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한국으로 가서 호적을 얻자 하니까 그렇게 설득 당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 내용을 쭉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야기 쉽게 간편하게 간단하게 좀 간략해서 말씀드린다면은 태어나 보니까 아버님께서 당원 돌격대 대장이었고 그리고 또 잘 사는 집안이었고 당의 혜택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평양 외국어 학원도 다니고 그 외국어 학원을 졸업하고 김일성 종합대학도 아버지 백에 의해서 또 그리고 또 본인도 공부 좀 했으니까 갔겠죠. 그리고 졸업을 하고 나니까 이제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다 나니까 북한에는 그런 게 있어요. 뭐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은 뭐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북한에도 이제 그런 말이 있거든요. 지주가 머슴이 되면은 3년은 간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하고는 좀 사정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역 일을 시작을 해가지고 중국과 무역 거래를 하다가 거기서 알게 된 중국 남자가 우리 옆에 계시는 분에게 미모에 홀딱 반해가지고 중국으로 유인을 해가지고 납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다가 그분은 뭐 납치한 목적이 자기하고 결혼해서 살자고 한 목적이기 때문에 뭐 인신매매나 이런 건 전혀 안 걸렸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한국으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그동안에 너 어디 있었느냐? 그걸 밝혀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한국으로 가자 해가지고 한국으로 온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대학 다니면서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동경심을 가졌던 대한민국에 오니까 어땠습니까? 정말 왜 북한 드라마, 영화에도 잠깐씩 나오잖아요. 거지들 옷차림? 네, 그런 네. 옷차림이 한 명도 없고요. 예, 노숙자, 하물며 노숙자도 그렇게 생각한 막 노돌노돌한 옷을 입고 있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